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건 손님들께 내놓을 수가 없어요. 순간 너무 민망하여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정성껏 만든 홀레떡이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쌓아온 정성이 허공으로 흩날리며 가슴이 폭삭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평소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수모를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아들마저 마누라 옆에 딱 붙어 서서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 수연이의 남동생 민우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아들 정훈이를 키워왔기에 처음 부잣집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그저 벅찼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혹여 우리 아들이 그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돈 총각 결혼식 자리에서 아들 체면도 세워줄 겸 제가 평생 갈고 닦은 솜씨로 정성껏 홀레떡을 준비해 갔습니다. 백설기부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곱게 내려 소금을 살짝 섞고 손끝으로 촉감을 살펴가며 간을 맞췄습니다. 콩시루떡은 팥을 삶아 으깨고 볶은 콩가루를 켜켜이 쌓으며 마음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오색 송편은 치자, 쑥, 자색 고구마로 색을 내어 곱게 빚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집 3대째 내려오는 쑥인절미. 직접 캐온 쑥을 말려 가루로 만들고 수백 번 방아를 쳐 쫄깃하게 완성했지요. 오늘만큼은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떡이었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예쁜 한지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백설기의 하얀색, 콩시루떡의 갈색, 오색 송편의 알록달록한 색깔들, 그리고 연두빛이 예쁜 쑥인 절미까지 마치 보석함 같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을 가득 담긴 보석함이었어요. 붉은 비단 보자기로 곱게 포장하고 나니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잘 만들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몇 년 전 정훈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새까만 정장에 작은 진주 브로치 하나. 검소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체면 구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정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 지 벌써 2년. 그 사이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친정 식구들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떡집 일로 거칠어진 손이 창피하고 시장 냄새가 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떡을 들고 가니까 당당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떡 상자를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 집 식구, 정훈이 엄마야. 로비에서 수연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돈 어르신인 강태민 사장님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딱딱했습니다. 사돈댁인 김영숙 사모님은 사교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옷차림이 늘 화려했어요.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에는 진주 목걸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아, 정훈이 어머니 오셨군요. 사돈 어른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 아드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홀레용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두 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며느리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차려입어서 그런지 더욱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수연이가 떡을 대신 바다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떡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으로 만든 최고작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초록색 떡은 또 뭐고요? 쑥인 절미야. 우리 집 비법이지. 쑥을 직접 산에서 캐와서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수연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민우의 의사 친구들, 친척들, 하객들. 와, 정말 전통적인 떡이네요. 시장에서 파는 떡인가 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이렇게 투박한 떡을? 그래도 여기 특급 호텔인데. 사돈댁이 제 떡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손님들이 더 보시기 전에 안쪽으로 치워라. 사돈 어른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떡을 결혼식에 가져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투박하다고요? 시골떡이라고요? 30년간 정성으로 만든 제 떡이 그렇게 볼품없어 보였나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민망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이가 제 떡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건 좀 손님들께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떡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졌어요. 백설기도, 콩시루떡도, 오색 송편도, 제 자랑인 쑥인 절미도 모든 게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수연이는 주변 눈치만 봤습니다. 그때 제 아들 정훈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아들.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준 아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훈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왜 이러느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정훈아, 수연이가 내가 정성껏 만든 떡을.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정훈이가 제 말을 잘랐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가 창피하다고요. 20년간 홀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밤낮 없이 떡을 만든 제가 창피하다니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면서 등록금 마련한 제가 창피하다니요. 정훈아, 내가 너를 위해. 어머니,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정훈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여기 수연이 아버지 사업 관계자들도 많이 와요.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정훈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마치 거지를 내쫓는 것처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옥 같았습니다.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면 버텨온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정성껏 만든 떡은 쓰레기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은 저를 창피해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수연이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빨리 사라져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휘청거리며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제 등을 찔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택시를 기다리며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불빛 사이로 저들이 웃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떡들이 언젠가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그 모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떡집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제 떡들이 보였고 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30년간 정성으로 만들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하게 받았어요. 정훈이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시장의 순이 엄마였어요. 춘희 언니, 왜 며칠째 가게 문을 안 열어?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있어. 제 목소리는 바스러질 것처럼 작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해. 순이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말하겠어요. 괜찮아. 며칠 더 쉬다가 문 열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훈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수연이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 정말 그랬구나. 내가 그들에게는 창피한 존재였구나. 내 인생, 내가 만든 떡이 정말 그렇게 볼품없었구나.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허전함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정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어머니, 정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일로 연락드렸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사과하려나. 그런 기대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날 너무 창피했어요. 수연이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고요. 정훈이의 말에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가족 행사에 그런 걸 가져오지 마세요. 정훈아,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알겠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정훈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훈이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주소록에서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삭제했어요. 수연이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글자씩 지울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오랜만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했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작업대를 닦고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기계적으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기, 인절미, 콩떡. 늘 만들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드는 떡이었어요. 예전처럼 한 개 한 개에 마음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없었거든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정훈 엄마야, 며칠 동안 어디 갔었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 그래? 많이 아팠나 보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 할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뺨은 홀쭉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젊은 여성 2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서로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지도에서는 여기가 맞는데. 두 사람이 망설이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쑥인절미 파세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쑥인절미요? 네, 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의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쑥인절미를 찾다니요. 요즘 애들은 케이크 같은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진짜요? 우와, 여기 맞네. 두 사람이 갑자기 흥미로워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여기 쑥인절미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인스타그램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SNS에서 완전 핫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수제 쑥인절미라고. 건강하고 첨가물도 없고 맛도 좋다고 하던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 쑥인 절미가 인터넷에 나왔다고요? 10개씩 포장해 주세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포장해서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내 쑥인 절미가 인터넷에 나왔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호텔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못마땅해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한다니요. 그날 오후에 또 젊은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혹시 쑥인절미 있나요? 네, 있어요. 5개만 주세요. 사무실에서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 포장해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쑥인 절미를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인스타에서 봤어요. 쑥향이 진하고 쫀득해서 맛있다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30년간 똑같이 만들어 온 쑥인 절미인데요. 갑자기 젊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에 쑥인 절미만 50개가 팔렸습니다. 평소에 3배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할머니, 쑥인절미 있어요? 요즘 핫하다는 그 쑥인절미가 여기 거죠?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다는 말들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떡이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얼어붙었던 마음에 살짝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떡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찾아서 사러 왔어요. 그날 밤 늦게 순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늘 젊은 애들이 많이 왔다며? 너도 알아? 시장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고. 인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보는 거야. 거기서 언니 떡이 좋다고 소문났나 봐. 순이 엄마의 말에 조금 더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응, 내일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준비 많이 해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밝아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희망이 싹 텄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쑥인 절미를 더 많이 만들어야 했거든요. 어제 50개가 팔렸으니까요. 오늘은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쑥을 고르고 찍고 반죽하는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떡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만든 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손에 다시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제 마음도 그 햇살처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요. 적어도 절망의 끝은 지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라고 버려진 제 떡이요. 어쩌면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떡집 앞에는 매일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몇 명 안 왔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쑥인 절미가 다 떨어집니다. 쑥인절미 남은 거 없어요? 오늘도 다 팔렸어요.
내일 일찍 오세요. 그런 대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했어요. 신기했습니다. 30년간 똑같이 만들어 온 떡인데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다니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어도 모자랐어요. 손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떡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 숙인절미 정말 맛있어요. 2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어요. 어머나 고마워요. 첨가물도 없고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니까 안심이 돼요. 요즘 몸에 좋은 간식 찾기가 힘든데 이건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촌스럽다, 투박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건강하다,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같은 떡인데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니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희 떡집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방송국 기자 김미영입니다. 방송국이라니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희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전통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춘희 할머니의 숙인 절미가 젊은 층에게 인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방송 인터뷰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간다고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기자님의 목소리가 친근했어요. 내일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그렇게 제 인생 첫 번째 방송 인터뷰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말로 방송팀이 왔어요. 카메라와 조명, 마이크까지. 제 작은 떡집이 갑자기 촬영장이 됐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떡 만드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김미영 기자님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쑥을 제대로 찢지도 못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떡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30년 정도 됐네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사투리도 많이 섞여서 부끄러웠습니다. 3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정성이요? 네. 이 떡을 드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한 개 한 개 마음을 담아서요.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 했어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30년간 정성껏 떡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건강한 간식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요즘 젊은 분들도 몸에 좋은 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제 떡은 첨가물 없이 자연 재료로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면 맛도 달라져요. 제가 말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순이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지금 TV 봐. 언니 나와. 급하게 TV를 켰는데 정말 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성스럽게 떡을 만드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춘희 할머니의 쑥인 절미, 30년 전통의 정성이 만든 건강한 맛. 자막까지 나왔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쑥인 절미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택배 보내주시나요? 하루에 받는 전화가 몇십 통이었어요. 가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이 섰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TV에서 봤는데 직접 와봤어요. 정말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찾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어도 오후면 다 떨어졌습니다. 순이 엄마가 인터넷을 좀 안다고 해서 부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좀 봐줘. 언니 대박이야. 글이 몇백 개야.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정성이 느껴져요. 건강한 간식 찾았어요. 이런 글들이 가득해. 정말 응, 그리고 전국 배송해달라. 매장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많아. 사람들이 제 떡을 그렇게 좋아해 준다니요. 30년간 해온 일이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방송 나간 지 한 달 후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희 할머니. 저희는 맛있는 이야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할머니의 쑥인절미를 전국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을 걸고 매장을 여러 개 내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는 매달 일정한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 떡집이 전국에 생긴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만 떡을 만들어 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비법을 다른 사람들이 배워서 똑같이 만들 거예요. 품질 관리도 저희가 다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감수만 해주시면 돼요. 제 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후 첫 번째 매장이 열렸습니다. 서울에 오픈한 큰 매장이었어요. 춘희 할머니표 쑥인 절미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개업 첫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3시간 만에 다 팔렸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전국에 20개 매장이 생겼어요. 부산, 서울, 대구, 대전. 어디를 가도 제 이름이 적힌 떡집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만으로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떡 정말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30년간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돈인 강태민 사장은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 태민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부동산 중개업소였는데요. 정부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로 매물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정훈이 엄마 요즘 대박 났다며? TV에도 나오고 전국에 매장도 생겼다고. 영숙의 말에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몇 년 전 호텔에서 촌스럽다며 무시했던 그 떡집 할머니가요.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민의 사무실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몇 달째 밀린 임대료와 수입만 믿고 생각 없이 써온 과소비 때문이었죠. 여보, 우리 어떻게? 영숙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일단 사무실부터 정리해야겠어. 태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부동산 중개업소였는데요.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반면 제 떡집은 매일 북적거렸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인터넷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이제는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떡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정성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떡도 제 인생도 모든 게 촌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국에 제 이름을 건 매장이 50개나 생겼어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떡을 사 먹고 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맛있다, 건강하다,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들이요. 30년간 외로웠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일까? 내 인생의 재임학이 열린 걸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시기에 아들 정훈이네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장인 태민과 장모 영숙이 정훈이의 집에 이삿짐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수연아, 며칠만 있을게. 태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무실 정리하고 새로운 곳 구할 때까지만. 정훈이도 알고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동산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정훈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자신의 월급으로 수연이는 물론 장인 장모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니요. 처가 식구들이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정리가 안 되어 지저분하고 거실 소파에는 늘 장인의 외투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정훈의 장모인 영숙은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했고 장인 어른인 태민은 밤마다 술 기운에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훈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려 하면 장모가 눈치를 주었고 늦게 들어오면 장인의 기침 섞인 한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수연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숨 막혀 죽겠어. 어떻게 좀 해봐.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아버지 태민이 정훈이를 불렀습니다. 정훈아, 앉아봐. 영숙과 수연도 함께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우리가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태민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대로는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훈아, 내 어머니한테 한 번만 부탁해보자. 어머니께서 요즘 잘 되고 계시잖니? 수연도 거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움을 청해보자. 정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훈이는 어머니의 떡집을 찾았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춘희 할머니표 쑥인 절미 본점이라는 큰 간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정훈이는 한동안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떡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본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정훈이를 발견한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손님에게 말하고 정훈이에게 다가왔어요. 뭐하러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말할 얘기가 아니겠네. 뒤로 가자. 어머니가 가게 뒤편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올해의 우수 사업자, 전통 음식 발전 공로상,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상. 정훈이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앉아.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건부터 말해. 정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집에 들어와 계시는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몇 년 전에는 어머니를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요. 도와달라는 얘기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한 건 알겠고 거절한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정훈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날 호텔에서 기억나니?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때 넌 뭐라고 했어? 정훈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피하다고 했지. 목소리 낮추라고 했고. 어머니, 그때는 제가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네.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나가. 다신 오지 마라. 정훈이는 절망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처가 식구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거절당했어. 정훈이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영숙이 소리쳤어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너무하네, 정말. 하지만 정훈이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먼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이네 집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태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영숙은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정훈이와 싸웠습니다. 이게 뭔 생활이야? 네 명이 이 좁은 집에서. 조금만 참아.
수연아,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해? 정훈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밤 정훈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은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어요. 30대인데 5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구나. 어머니한테 한 번 더 가보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빌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어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새벽 6시 어머니의 떡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나와서 준비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6시 30분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훈이가 나타나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왔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훈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였습니다. 정훈아, 일어나.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안 일어날 거예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아들이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있네. 춘희 할머니 아들 아니야? 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일어나서 안에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여기서 할게요. 정훈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호텔에서 제가 한 행동,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춘희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정훈아, 일어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훈이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는 정훈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정훈아, 넌 내가 잘못 키웠어. 어머니, 애비 없이 자란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 너만큼은 귀하게 키우고 싶었다. 나는 굶어도, 나는 남루해도. 너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들 앞에 당당히 서게 하려고 평생을 바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가 배운 건 남을 깔보는 법이더구나. 결국 나조차도 너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정훈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한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봐라.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될 거다. 정훈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30년간 혼자서 널 키운 내가 그것을 증명해. 어머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정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짜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거였어요. 정훈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들로서 한 번쯤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버림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걸까?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슴을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등을 향해
손을 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떡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쑥인절미 있나요? 손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춘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춘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이게 정훈이를 위한 일이야. 계속 도와주면 평생 응석바지로 살 거야. 춘희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진짜 사랑이란 때로는 냉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전국 매장을 관리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TV 인터뷰와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긴 세월 포기하지 않았고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든 게 다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춘희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떡. 그 떡이 이제는 전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혈연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만큼 큰 힘이 된다는 것. 제 떡을 찾아주고 제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들이야말로 제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여전히 저리게 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어쩌면 언젠가 다시 손을 잡아줄 날이 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내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품어주시겠습니까?